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로 통계법상 자료 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하반기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은 10월 1일이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에 따라 별도의 조사 기준일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장표는 총 28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현황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장표로 조사하는 공통장표와 학생 현황, 학업 중단 학생 상황 등과 같이 학제별로 조사하는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계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에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결과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통계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의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최종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기관의 나이스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 기초자료로 연계해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들이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세한 시스템 사용 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9월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 실시 공문과 조사계획 알림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10월에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 온라인 연수와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는 입력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12월에는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2022년 하반기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는 12월 4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콜센터 회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증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빠른 응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FAQ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통해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기호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통계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통계 시스템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권한 부여, 통계 담당자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통계 담당자들은 학교의 기관 마스터로부터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 접속 및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조사 입력을 수행해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야 교육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학교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소속 학교를 선택하고 상단에 통계,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학교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학교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선택하면 통계 담당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지므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자료 작성, 학교 개화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되며 이메일은 나이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개인신상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에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자료 작성에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다수의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적, 교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 비공무원 인사 등 자료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한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여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상반기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통계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항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항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항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은 상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상반기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상반기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상반기 조사 시점에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상반기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력 장표 상단을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침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기되는 오류사항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확인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기능은 입력할 항목이 많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영입력 기능 및 출력 기능입니다. 일부 장표의 상단에 전체 영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영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칸이 비어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통계연도를 선택하여 당해연도 입력 자료와 이전 연도 입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교원 현황이나 직원 현황은 교직원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상반기 강사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강사 적용은 나이스 인사기록에서 관리하지 않아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는 강사 정보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기준으로 조회되며 하반기 원자료 취합을 통해 취합된 강사는 제외됩니다. 강사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며 변경사항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수정 및 저장해야 합니다. 통계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자료 수정이 불가하므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확인이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확인이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확인이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의 경우 반드시 조치되어야 검증 확인이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인 경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항목 마감과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좌측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한 후 학교의 예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의 검증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작성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 오류를 없앴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모든 오류가 조치되었다면 검증 제목의 검증 확인이 Y로 바뀌게 되며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 작성 후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한 문서 상신을 통한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한 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10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까지 진행할 것인지 승인 및 제출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반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정 이후에는 다시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람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으며 업무 메뉴를 통해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에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하므로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람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 학교의 입력자료 검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검증 출력물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가된 출력물입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수 불일치 검증은 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검증으로 입력자료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검증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세스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검증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교의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학교가 데이터 수정 또는 예외 사유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검토 의견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의 이관 파일 관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 업로드합니다. 학교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 검토 결과를 확인합니다. 미승인 건수가 있다면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을 다시 실행합니다. 만약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면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보완합니다. 학교 검토가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마감 자료 제출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데이터를 이관합니다. 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는 나이스 예외 사유와 교육청 검토 의견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미승인 건수가 0건이 되면 검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나이스 시스템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업로드를 완료하면 학교 담당자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조사기간과 달리 검증 검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마감 자료 제출일자 기준의 검증 건수, 승인, 미승인 건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증 검토 결과에 미승인 건수가 있는 학교는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의 검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오른쪽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걸린 검증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건에 대해 예외 사유 Y를 클릭하면 검증 내용과 교육청 및 캐디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오류인 경우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만약 입력 오류가 아닌 경우라면 예외 사유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재작성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차시의 검증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검증 방법은 11월 검증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과 교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기존교와 휴교, 당해원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의 신설교와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는 최초 조사 장표인 학교 개황을 저장한 후에 나머지 조사 장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의 나이스 자료로 취합되어 있으며 확인 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상반기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황장표에 밑줄로 표시된 항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학교명과 교장명입니다. 학교명은 정식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미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의 공식 영문명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명은 10월 1일 당시의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만일 미발령 등의 사유로 교장은 공석이고 교장 직무 대리 중인 교원이 있다면 직무 대리를 체크하고 직무 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직무 대리는 체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과 교장명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영문명은 정식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이라면 미입력합니다. 다음의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의 오입력 사례입니다. 학교 영문명은 2022년 상반기에 추가된 신규 항목으로 다음에 오입력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자료 입력 시에는 이를 참고하여 오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유치원과 분교장의 교장명은 겸임하는 상위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하고 고등학교 교장이 초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초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교장명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고 교원 현황 장표 입력 시 교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휴직, 파견 등으로 공석은 아니나 직무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립 현황은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사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입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사항은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입력 시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반 현황에서는 주야 구분, 남녀 구분, 교장 공모제, 특수학교 장애 영역을 조사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합니다.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하되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조사 항목입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진의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의 경우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장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전의 아침 돌봄,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기본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저녁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 운영을 함께 선택해야 하며,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온종일 돌봄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의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에 따른 입력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에서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를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행정실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은 학교 개왕 입력 화면에 밑줄로 표시된 항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및 강사와 당해연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 타기관 소속의 파견교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등이 있습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파견교사 또는 순회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작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 및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므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3개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조사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원 내외 관계없이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상태 여부에 따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통계자료 작성에 교원 현황 장표를 클릭하면 나이스에서 취합된 교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원 목록에서 누락된 교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는 교원은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이므로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나이스 원자료 취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인사기록과 계약직 교원에 등록된 교원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나이스 인사기록과 계약직 교원의 일부 항목 정보가 누락된 경우 원자료 취합이 불가하므로 조사 시작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라면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조사한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구분을 입력한 후 상반기 자료를 적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필수 확인은 저장 여부를 뜻합니다. 미저장 시 N으로 표시되며 저장 후 Y로 변경됩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라면 상반기 자료를 클릭하여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인 강사가 원자료 미취합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된 강사라면 상반기 강사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상반기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강사의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 수업과정 항목은 미입력 항목이며 수업 시수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이외의 학제에서 수업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입력하며 과목전담 교원은 특수학교만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기본사항 중 호봉과 직위를 조사합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은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에 비교 자료로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2년 근속가봉 금액과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이 중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를 시간제로 선택한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보직교사 직위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로 회화를 가르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교과 보조교사가 아니므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사항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당해연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선택하며 재직, 휴직, 퇴직 상태로 구분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인 교원은 파견지를 입력하는데 파견지 중 학교는 유초중 등 학교에 해당하므로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을 갔다면 파견지는 학교가 아닌 그 외 기타로 입력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인 교원의 파견지를 학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휴직을 연장한 날짜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2022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장한 교원이라면 휴직 시작일은 휴직을 연장한 2022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휴직을 연장한 교원의 휴직 시작일은 연장한 날짜로 입력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교원은 마지막 변동 상황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보면 도내 이동, 도의 전입이 휴직, 파견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선택하고 도내 이동, 도의 전입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 이동, 도의 전입으로 선택합니다. 휴직, 출산휴가 중 도내 이동, 도의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 출산휴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하며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이므로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한 경우 퇴직 상황은 입력하지 않고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계약 종료 사항은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한다면 지속근무로 판단하므로 재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 현황은 현임교 발령일과 교육 경력을 조사합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호봉 인정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기관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9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조사 기준일이 10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최초 임용 시 보유 자격증의 취득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자격입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입력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임용 과목 외 항목에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유무는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중등교원 자격증인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다음의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10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현재 보유한 자격증을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다음은 자격증 표시 과목 입력 예시입니다.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교사의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에서 분야는 기타, 표시 과목은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 타교과 자격증 보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는 채용 직위이며 자격증은 교원의 실제 보유한 교원 자격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사서교사가 국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직위는 사서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2정, 자격증 표시 과목은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사서교사가 교원 자격증이 없고 정사서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이며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음을 입력합니다. 기간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 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하며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수업 시수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년 조회, 교육과정 및 교과 선택, 과목명 조회, 과목명 선택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선택한 과목이 등록되므로 주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시수를 입력한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과목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0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의 경우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특수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교원의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과 대체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배정된 경우라면 대체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0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휴가 및 휴직 교원의 대체 교원은 담당하게 된 과목과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의 경우 다음의 과목 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며 수업 시간표 기준으로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된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교원의 수업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교원에 한하여 조사하며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원 현황 기타 항목입니다. 초빙 현황은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에 한하여 조사합니다. 현 학교로의 초빙 여부를 조사하며 초빙교사의 경우 초빙교원으로 발령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빙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구분은 담임교원의 담당 학년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구분하며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 장표에 학급 구분 및 학년과 일치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담임 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담임 수당을 받는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임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다면 기간제 교원만 담임 구분을 입력하고 병가나 휴직 교원은 담임 교원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파견교사가 파견교회에서 담임인 경우 원소속교회에서 파견교회 담임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는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 등의 교육활동 이외에 행정업무 등의 소요시간을 입력합니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의 담임 구분은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학년 및 학급 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교감 등 비수업 교원의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는
학생 상담이나 연구활동 등의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정업무 처리 시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하며 직위는 시간 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개원과 교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학교의 체육시설을 조사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시 유의사항입니다. 체육관에 농구장이 있는 것 같이 실외 및 실내 체육시설에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관과 농구장으로 중복으로 입력합니다. 전용 체육시설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되며 하나의 체육시설을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 관리학교에서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보유한 체육시설을 실외,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은 각각 해당 경기 종목만을 위한 고유시설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시설을 여러 경기 종목 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경기 종목으로 입력합니다. 실외 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규격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및 평행봉은 철봉과 평행봉의 개수를 합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개수를 입력할 때 2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1개로 입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은 강당으로 건립되어 실내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교실 2~3개를 결합하여 다목적 체육실로 사용하는 것은 강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과 풀장은 규격에 따라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의 기타는 체력단련장, 실외 화장실, 체육교구 보관실, 간이체육실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실내와 실외 체육시설 안에 농구장과 테니스장과 같이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인 강당에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경우 강당, 농구장, 테니스장을 각각 1개씩 입력합니다. 네트의 높이를 변경하여 배드민턴장, 배구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 경기 종목 1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 안에 앞뒤에는 농구 골대가 있고 중간에는 배드민턴 네트가 있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모두 활용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체육관 1개를 입력하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중 주된 체육시설 1개로 입력합니다. 철봉 입력 방법입니다. 철봉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1개로 입력합니다. 그림과 같이 분리된 경우 2개로 입력하며 2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1개로 입력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청소년 육성단체 현황을 조사하며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제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에 담당 지도교사가 배치되고 학교장이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승인한 단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한국119 청소년단과 한국항공우주소년단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단체 구분별로 학생 수와 지도자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25개 단체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교의 아람단, 중학교의 누리단,
고등학교의 한별단이 포함됩니다. 단체 구분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로 입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유치원이 조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와 소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회 직업을 조사하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현황을 일괄 입력합니다. 병설유치원과 분교장과 같이 통합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만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항목 추가 및 삭제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 통합 운영, 미구성으로 입력합니다.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 단독 구성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가 입력합니다. 통합 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 시 통합되는 학교가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관리교인 초등학교는 구성, 통합되는 학교인 병설유치원은 통합 운영으로 입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 운영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교가 고등학교라면 통합되는 학교인 중학교는 통합 운영, 관리교인 고등학교는 구성으로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입력합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기타, 해당 없음 중 선택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위원회와 다르므로 입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위원회 선출 방식은 전체 직선, 대표 간선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학부모 선출 방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전체 직선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간선은 학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위원은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이며 지역위원은 지역 전문가, 공무원, 사업자 등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지역위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입력 방법입니다. 선출 방식은 전체 직선과 대표 간선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대부분 전체 직선에 해당합니다. 전체 직선의 투표 방식으로는 직접 투표, 전자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 간선으로 선출하는 학교는 학교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선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선출된 경우 대표 간선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제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10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그리고 2022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직원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입력 화면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교육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직위, 호봉, 직종, 공무원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호봉은 성과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직렬은 입력 화면에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구분 입력 시에는 공로 연수 중인 직원은 파견으로 선택하고 2022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 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라면 초등학교에서 입력하므로 유치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돌봄사와 같이 병설 유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하므로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교육공무직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변동구분을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채용일로 입력하며 현기간 학교 발령일은 현 학교에 발령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오입력이 많은 현기간 학교 발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기간 학교 발령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만약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다른 학교인 B학교에 발령되어 근무하는 경우 B학교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현임교 발령일과 변동구분을 입력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동일 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입니다. 현 기관 학교 발령일은 2014년이 아닌 2016년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A학교에서 2015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2018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2022년 1월 1일자로 B학교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현 기간 학교 발령일은 B학교 발령일자인 2022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장표는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임에도 일부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하시고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면 누락된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입력하던 중 원자료 취합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원의 나이스 인사 기록을 수정한 후 다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교육통계에서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호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상반기 입력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직원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입니다. 학과 선택은 학과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나이스 학교 정보, 기존 정보 관리의 학과 정보가 원자료로 취합됩니다. 학과 정보가 원자료 취합되지 않은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과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이미 등록된 학과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학과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과는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 장표와 연동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학과 선택을 먼저 입력하고 학생 현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학과 선택에서 등록된 학과를 삭제하는 경우 연령별 학생 현황 자료도 모두 삭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의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 수와 학생 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 수 및 학생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 파일로 학생 현황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의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학급 구분, 과정, 학년, 학급 반, 만 연령을 구분하여 현황을 입력합니다. 교육통계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과정별로 여러 학년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과정과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은 2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은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한 반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 경우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 한 번에 여러 학년으로 구성된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있다면 특수학급 학생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특수학급도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또는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에는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가 아닌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 또는 전체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듣는 학생입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수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수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중 1명은 완전 통합교육 대상자, 2명은 부분 통합교육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 통합교육 대상자인 1학년 이한국과 2학년 김교육 2명만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2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의 원소속반인 일반학급 등록 시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현황 장표에 특수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1학년 만 15세 여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2학년 만 16세 남자로 학생의 소속 과정과 실제 학년,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 과정은 고등과정, 학과를 입력합니다. 인가 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 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2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 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적정 연령은 만 16세이며 2005년생은 모두 만 16세입니다. 입력 중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수와 학생 수는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입력한 단식학급, 복식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학급에 345명, 복식학급에 10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355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345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소속반인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준일 당일 전입학 전출한 학생은 전입학 처리일, 전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